안녕하세요, 민티 여러분. 러너를 위한 본격 팟캐스트 방송 민티런 러닝 라디오 394회 방송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은 2024년 10월 29일 화요일입니다. 민티런 러닝 라디오는 매일 아침 6시부터 1시간 동안 유튜브를 통해 생방송으로 들으실 수 있고요. 유튜브 그리고 각종 팟캐스트를 통해서 언제든 다시 듣기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음악이 없이 목소리만 담은 담백한 버전의 보이스 온리 버전 러닝 라디오는 민티런 멤버십 분들에게 제공됩니다. 자, 유튜브로 보시는 분들은요, 지금 바로 좋아요 먼저 부탁드리고요. 팟캐스트로 들으시는 분들도 좋아요 그리고 별점 5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유튜브 생방송, 유튜브 다시 듣기 그리고 팟캐스트 보이스 온리 버전으로 들어주시는 우리 민티 여러분들 그리고 멤버십 여러분들 모두들 반갑습니다. 민티런입니다. 네, 어제는 오랜만에 공기가 안 좋았습니다. 네, 오랜만에 안 좋다고 하니까 뭔가 반가운 것 같은데 그런 건 아니고요. 공기가 좀 안 좋아서 저는 좀 안 좋았습니다. 오후부터는 그래도 공기가 좀 좋아졌고 저녁에는 달리기 딱 좋은 그런 날씨였지만은 앞으로도 여러분들 공기질을 잘 체크하시면서 달리셔야 될 것 같습니다. 항상 이제 요맘때쯤 되면은 공기가 안 좋은 날들이 굉장히 많아지거든요. 사실 공기가 안 좋다고 해서 우리가 달리기를 못할 정도는 아니지만요. 그래도 최소한 달리기를 하기 전까지는 마스크를 좀 쓴다든지 아니면 평소에 조금 더 마스크를 자주 쓰시면서 약간 준비를 좀 조심하시는 것도 좋은 것 같습니다. 제가 늘 얘기 드리지만 미세먼지가 우리 운동 퍼포먼스 달리기 퍼포먼스에 주는 영향이 굉장히 큽니다. 알게 모르게. 그래서 달리기 할 때는 쓰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평소에라도 조금 이제 마스크를 쓰고 다니시면서 좀 밸런스를 맞춰주는 것도 방법이 아닐까 생각이 드네요. 자, 늘 달리기 하시기 전에 날씨와 함께 공기질도 이제는 함께 체크하셔서 건강하게 달리기 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일전에 지금 같은 이제 가을이 되면은 오히려 피부가 많이 탄다 이런 얘기를 드린 적이 있습니다. 아무래도 낮에는 기온이 선선해지고 낮에도 이젠 달리기가 괜찮잖아요. 네, 그런 날씨들이 계속 되면서 햇볕이 있는 날 달리기를 하는 경우가 많아지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마라톤 대회도 자주 나가시게 되고요. 자, 그러면서 우리가 자연스럽게 이 햇볕에 노출되는 경우가 많아지게 되는데요. 그래도 날씨가 시원하니까 좀 시원한 바람이 부니까 이게 좀 문제를 그렇게 인식하지 못하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또 모자라든지 이런 거 쓰지 않고 달리는 경우도 굉장히 많습니다. 하지만 이럴 때일수록 제가 늘 얘기 드렸지만 모자라든지 선크림이라든지 여러 가지 용품들로 햇볕들, 자외선 같은 것들을 잘 가려 주셔야 돼요. 팔에 토시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슬립을 하는 것도 마찬가지 이유입니다. 특히 이제 그 중에서도 모자의 경우에는 러너들이라면 1개나 2개 정도는 꼭 가지고 있어야 되는 필수품인데요. 하지만 때로는 모자가 불편할 때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모자를 가끔은 손에 들고 달려야 되는데 그게 굉장히 번거롭거든요. 그렇다고 해서 모자를 갖다가 주머니에 넣기에도 굉장히 힘듭니다. 주머니 넣으면 사이즈도 너무 크고요. 또 불룩해지고 움직임도 굉장히 힘들어지고요. 그래서 저는 지금까지는 모자를 제가 손에 들고 달리기를 했거든요. 근데 이러면은 너무 불편하고 좀 약간 덜렁거리는 느낌도 싫고 덜렁거리는 느낌이 싫어서 꼭 쥐고 있으면은 손이 아프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그런 걱정은 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아요. 바로 러닝라이프 폴더블 볼캡 모자가 있기 때문인데요. 자, 이게 이름 그대로 폴더블, 그러니까 접을 수 있는 모자인데 다른 모자도 그냥 접으면 되잖아 라고 생각을 하실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이 모자의 특징은 모자의 앞부분, 그러니까 우리가 챙이라고 하죠. 이 챙 부분을 접을 수 있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이게 직접 보시면은 진짜 신기한데요. 이 챙이 3개로 나누어져 있고 요걸 접으면 부피가 굉장히 작아지고요. 또 챙을 접었을 때의 사이즈가 절묘하게 주머니에 넣을 수 있는 사이즈로 맞춰져 있기 때문에 정말 편하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보통 우리가 뭔가 접었다라고 하면은 좀 무거울 거라고 생각을 하시겠지만 무게가 50g이 안 되거든요. 굉장히 가벼워서 주머니에 넣어도 많이 흔들리지 않습니다. 자, 지금 같은 가을에 재킷 같은 데 있죠? 거기다 넣고 달리기 하시면은 부담 없이 휴대가 가능하세요. 그리고 이 제품은 미세 통기 구조로 통기가 잘 되기 때문에 시원한 가을 바람이 통하면은 머리에 있는 열도 차지 않고 달리기를 할 수 있고요. 내부 소재가 흡건석 소재로 만들어져 있어서 땀이 흐르는 것도 막아주니까 빨리 또 건조되기도 하고요. 쾌적하게 달리기를 하실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저는 평소 비상용으로 이 접이식 모자를 재킷 주머니나 아니면 러닝라이프 반바지 프로 제품의 뒷주머니가 있어요. 거기 넣어서 달리기를 하는데 주로 햇볕이 강한 구간을 만나게 되면 쏙 꺼내가지고 쓰기도 합니다. 자, 그리고 제가 이 제품을 정말 좋아하는 이유는 우중런의 최고의 제품입니다. 이 부분은 이제 여러분 잘 들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전에도 제가 이야기한 것처럼 우중런을 할 때는요, 이 챙이 있는 모자가 정말 필수라고 할 수 있거든요. 모자가 시야를 확보해서 달리기가 좀 더 편해지고 각종 사고를 막아주기 때문입니다. 근데 이제 간혹 그럴 때 있어요. 이게 비가 올 것 같기도 한데 안 올 것 같기도 하고 그런 애매한 날씨에 달리기를 나가야 되잖아요. 근데 그때 이제 저희들이 모자를 쓰고 나가자니 좀 번거롭고 그렇다고 모자를 안 쓰고 가자니 혹시나 비 올까봐 좀 걱정이 되고 귀찮아서 손에 들고 달렸는데 이것도 굉장히 좀 귀찮기도 하고 네, 이런 경우에는 이런 폴더블 모자가 있게 되면은 주머니 넣고 달리다가 비가 올 때 꺼내서 쓰면 되니까 사계절 전천으로 사용할 수 있어서 그게 저는 굉장히 마음에 들었어요. 특히 저처럼 안경을 쓰시는 분들은요, 비 올 때 이런 챙 있는 모자 이거 정말 안전하고도 직결이 되거든요. 그래서 하나 정도는 챙겨두시면 좋습니다. 색상은 블랙과 화이트가 있고요. 또 볼캡뿐만 아니라 선캡 스타일도 있어서 머리에 열이 좀 많이 차는 분들, 또 혹시 이렇게 머리 열이 차서 탈모가 걱정되는 분들 많으세요. 가을이 탈모가 좀 많은 그런 계절입니다. 그때도 이런 선캡 스타일도 좋고요. 자, 두 개를 사시면 하나 이렇게 배송비가 무료가 되니까 이번에 커플템으로 구매하시거나 볼캡 하나, 뭐 선캡 하나 이렇게 구매해 두시면 진짜로 사계절을 커버하실 수 있을 겁니다. 기존의 모자를 가졌던 분들도요, 이런 폴더블 모자는 다양한 용도, 비상용, 러닝 조끼 안에 넣어둔 용도 이렇게 다양하게 활용을 할 수 있으니까요. 관심 가지고 살펴보시면 좋겠네요. 제품 구매 링크는 설명란과 고정 댓글로 알려드릴 테니까요. 오늘 방송 보시고 꼭 구경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어제 진짜 많은 분들께서 출석 체크 댓글을 남겨주셨는데요. 가끔 이제 자주 보지 못하던 닉네임을 그때 만나게 보니까 너무 반가운 거예요. 너무 좀 기분이 좋았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추석 체크 자주 남겨주시고, 그리고 추석 체크를 하신 분들도요, 나중에 이제 한 번 더 가셔가지고 다른 분들 추석 체크나 아니면 댓글 단 걸 한번 읽어보세요. 그러면은 이 또 채팅하고는 다른 조금 더 깊이감 있는 그런 글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좀 더 또 깊이 있게 다른 분들과 소통을 할 수 있고 또 다른 러너들은 이렇게 달리기를 하고 있구나 이런 것들을 아실 수 있으니까 진짜 우리가 몸은 떨어져 있지만 함께 달리는 그런 기분으로 달리기를 이어나가실 수 있을 겁니다. 여러분 오늘도 잊지 마시고 댓글 꼭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한 가지 소식 알려드립니다. 10월 31일입니다. 10월 31일 미국 시간인데 코로스에서 새로운 러닝워치를 선보입니다. 한간에는 지금 해외 쪽에서는요, 아몰레드를 적용한 코로스 페이스 3일 것이다. 그러니까 페이스 3 개선 버전일 것이다. 이런 말이 있는데 일단 그건 나와봐야 아는 거고요. 만약에 뭐 코로스 페이스 3에 아몰레드가 달려서 나온다면 배터리는 조금 줄어들긴 하겠지만 그래도 좋아하는 사람은 확실히 많아질 것 같습니다. 네, 저도 지금 코로스 페이스 3 차고 있는데 여기 아몰레드 달렸다? 그럼 제품성이 확 올라갈 것 같거든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 일단 이거 나와봐야 아는 거니까요. 러닝워치를 지금 구매할까 말까, 특히 코로스 페이스 3를 구매할까 말까 고민 중인 분들이라면 일단 홀드 하시고요. 홀드 하시고 혹시 물건 온 거 있으면은 지금 일단은 반품을 하거나 잠시 어떻게든 홀드 하시고요. 미국 시간으로 10월 31일, 그러니까 한국 시간으로는 이제 11월 1일일 겁니다. 그때까지 기다리셨다가 제품을 보고 선택하신 거 추천드리고, 제품이 나오면 그 제품에 대한 소개 그리고 해외 반응들, 구체적인 스펙 같은 것들, 이런 것들은 제가 방송을 통해서 한 번 더 얘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의 라디오 주제들 이야기 드릴게요. 시간이 정말 없습니다. 빡빡합니다, 오늘도. 자, 첫 번째는 화요일의 고정 코너, 바로 위클리 벨빙 코너인데요. 자, 오늘은 가을, 일교차, 그리고 심혈관 질환이라는 제목으로 좀 이야기 드리겠습니다. 지금 계절이 단순히 추워서 운동 퍼포먼스가 떨어진다거나 추위 때문에 우리가 따뜻하게 입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뿐만 아니고요. 요런 이제 추위 때문에 심혈관 질환이라는 무서운 질환을 부를 수도 있거든요. 그런 계절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왜 그런 문제가 생기는지 그리고 어떻게 대비해야 되는지 이야기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는 구독자님 질문에 답을 드리는 시간인데요. 오늘도 질문이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공복 달리기 이후에 구토를 하는 문제. 내가 아무것도 안 먹고 뛰었는데 뭔가 막 토하는
혹은 토할 것 같은 느낌을 받는 문제에 대해서 이야기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달리기 할 때 스마트워치, 러닝워치 중에서 무엇이 좋은지 좀 물어보신 분이 계셨는데요. 거기에 대해서도 시간이 되는지 모르겠지만 일단 간단하게라도 답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선 저희 방송 중에 저희 멤버십에 가입해주신 신지현님 너무 감사드립니다. 방송 중에 가입해주셔가지고요. 너무 감사드립니다. 바로 인사드렸어야 되는데 저희가 음악 듣고 하다 보니까 조금 인사가 늦었네요. 신지현님 정말 감사드리고요. 신지현님께서는 아까 인사 주셨는데 민티런에서 유용한 정보를 많이 주셔서 가입하게 되었습니다. 라고 글을 남겨주셨습니다. 너무 감사드리고요. 앞으로도 좋은 정보 또 재미있는 이야기들 많이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신지현님. 네, 그리고 어제 또 계좌를 통해서 후원해주신 별별한님 정기적으로 해주고 계신데요. 너무 감사드립니다. 여러분들의 소중한 후원금은 더 좋은 방송과 콘텐츠를 만드는데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도 채팅창 통해서 시민자 주신 분들 모두들 반갑습니다. 동송님, 미라클러닝님, 희노애라님, 갈수호수님, 박흥수님, 켈리스님, 문준일님, 정상원님, 변할태아님, 찐님, 정용진님, 탱이님, 문준일님, 은인양님, 섬사람 K님, 이동윤님, 유엔아이님, 카페라떼 조아님, 위드시서님, 배추능님, 촐랑이님, 켈리201님, 장인영님, 쌈방님, 꽃두라미님, 김혜주님, 힙덕님, 유종덕님, 미셸님, 중산동 러너님, 대예뿡아님, 이증희님, 아내몰래 주식님, 베베니님, 초코크리미님, 그리고 오랑님, 꾸준함이 정답이다님, 초록빛 아침님, 파랑주의보님, 고진감래님, BW님, 해피러닝님, 그리고 후아게님, 랑스님도 처음 인사 주신 분인 것 같은데요. 나중에 인사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김하마님, 브리아드님, 고은이수연님, 그리고 아까 저희 멤버십 가입해주신 신지연님, 그리고 팔코님, 그리고 지성별아파파님, 올파이님, 건강한 언니님, 정하리님, 그리고 망고주스님, 이창희님도 오늘 이창희님 오늘 처음 전에 인사 주셨나요? 기억이 잘 안 나는데 오늘 좋은 아침입니다. 인사 주셨는데 반갑습니다. 이창희님, 그리고 조시케이님, 그리고 이라토너님, 제국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제국님께서 이렇게 또 슈퍼챗 보내주셨는데요. 너무 감사합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좋은 컨텐츠 만드는데 잘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국님. 그리고 바수님, 비비아나님 이렇게 인사 주셨습니다. 모두들 반갑습니다. 네, 우선 변할태아님 응원드립니다. 변할태아님께서요. 이번 주 제마 풀코스 완주 응원해주세요. 첫 번째 풀코스 때 고생을 해서 좀 긴장됩니다. 라고 하셨습니다. 이번이 이제 두 번째 풀코스이신 것 같은데요. 아직은 좀 긴장이 되시나 봐요. 부럽습니다. 네. 많이 하면은 긴장이 안 되거든요. 네, 첫 번째 풀코스 고생을 좀 하셨다고 했는데 이게 한 번 하고 나면요. 의외로 두 번째부터는 조금 담담해지는 게 있습니다. 달리기 전에는 조금 긴장이 되실 거예요. 근데 딱 시작을 하시면은 맞다, 그랬었지, 저랬었지 이런 과거의 생각이 나면서 예전보다는 훨씬 더 긴장을 좀 줄여서 달리기를 하실 수 있을 거거든요. 너무 크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고요. 첫 번째 기억을 잘 살리셔서 미리미리 대비하는 그런 레이스를 펼치신다면 저번보다는 훨씬 더 편안하게 완주하실 수 있을 거니까요. 변할태아님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이번 제마 풀코스 꼭 응원드리겠습니다. 변할태아님 화이팅입니다. 네, 그리고 좀 쌀쌀하다는 분이 계십니다. 문준일님께서 날씨가 좀 쌀쌀하다고 하셨는데 달리기 하실 때 조심하시고요. 태희님께서는 오늘은 딸과 저녁 달리기를 하기로 약속해서 스트레칭하면서 방송 듣겠습니다. 라고 하셨습니다. 와, 너무 좋네요. 따님하고 같이 저녁에 같이 달리기를 하는 거 진짜 가족들하고 같이 달리기를 해보시면 너무 좋습니다. 이게 뭐 같은 민티인들이나 뭐 크루나 뭐 다른 분들하고 달리는 것도 좋은데요. 가족들과 함께 달리면 물론 내가 원하는 만큼 달리기를 못하는 경우도 있긴 하지만 그래도 훨씬 더 기분은 좋으실 겁니다. 태희님 오늘 저녁 달리기 따님과 즐겁게 달리기 하시기 바랍니다. 네, 그리고 배춘우님께서는 아침 달리기를 이어가게 해주는 러닝 라디오가 있어서 행복합니다 라고 하셨습니다. 또 이렇게 따뜻하게 글을 써주시는 민티인들이 계셔서 저도 너무 행복합니다. 감사합니다. 자, 그리고 촐랑이님께서는요, 심한 비염으로 알러지 약 때문에 새벽 러닝을 못했어요. 며칠 쉬고 다시 시작합니다 라고 하셨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도 한번 건강정보에서 얘기를 드렸는데 봄보다 가을이 알러지가 훨씬 더
많고 그리고 강도가 강합니다. 그래서 알러지 있는 분들, 알레르기 있으신 분들은 특히 가을에 조금 조심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또 다른 분들도 인사를 많이 주셨는데요. 이증희님께서는 허리가 아프니까 달리기가 힘들어서 슬프네요. JTBC도 나가야 되는데 라고 하셨습니다. JTBC 앞두고 계시다면 오늘 화요일이니까 오늘부터라도 좀 쉬면서 허리 빨리 회복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제 정말 얼마 남지 않았거든요. 남은 기간 회복 잘 하셔서 JTBC 신나게 완주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또 다른 분들 볼게요. BW님께서요. 은연중에 런데이 개발을 하셨다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확실치 않아서 혹시 맞다 하면 에피소드를 들려주세요 라고 하셨습니다. 네, 맞습니다. 맞고요. 2014년인가? 날짜가 기억 안 나네. 그 정도부터 개발을 시작을 했었고 처음에 이제 혼자서 시작하고 이제 한 명씩 팀원들을 이제 확충하면서 런데이를 만들었습니다. 요건 에피소드가 길기도 하고 사실 그 에피소드가 그거 멤버십 전용이구나. 예전 팟캐스트 있거든요. 팟캐스트에 좀 아주 디테일한 내용이 있는데 그게 지금 아마 멤버십 전용일 거라서 못 듣는 분이 계실 것 같습니다. 다음에 제가 기회가 된다면은 한번 따로 또 얘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또 아까 또 인사 주신 분들이 신지연님께서는 이제 오늘 처음으로 인사 주셨는데 또 멤버십까지 가입해 주셔가지고 너무 감사드리고요. 신지연님 저희 이제 민티런 커뮤니티 유튜브 커뮤니티 채널 가보시면요. 거기에 스크롤 이렇게 내리시면 라이언 이미지가 있는 그런 게시물이 있을 거예요. 거기 가보시면은 그 저희 멤버십 분들 전용 오실 수 있는 오픈 채팅방이 있거든요. 거기 들어오시면 좀 더 다른 민티님들하고 즐겁게 대화를 나누실 수 있으니까 참고하셔서 들어오시면 좋겠습니다. 물론 무조건 오셔야 되는 건 절대 아니에요. 절대 아니니까 보시고 관심 있으시면 들어오시기 바랍니다. 네, 그리고 BW님께서는 노래 안 듣고 민티런 형님 주절주절 이야기만 계속 듣고 싶다고 하셨습니다. 저희 멤버십 되시면 매주 주간 러닝 라디오라고 진행하는데요. 가끔 멤버십 전용 라이브 같은 것도 하기도 하고 그럴 때 대화 모드로 콘텐츠가 제공됩니다. 한 2-3시간 동안 말만 하거든요. 정말 끊임없이 말만 하는데 그런 거 좋아하는 분들 계시더라고요. 아무튼 그래서 그런 것도 들어보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창희님께서 저는 인사 주셨는지 모르겠는데요. 좋은 아침입니다. 인사 주셨는데 너무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지성별아 파파님께서는 무릎 통증으로 고생하다가 어제 2주 만에 달리기 하는데 안 아프고 좋았습니다. 빨라지지 않아야 되는데 뛰다 보면 즐거워서 빨라지는 문제점 고쳐야겠어요 라고 하셨습니다. 어떻게 보면 기록을 내고 빨리 뛰는 것보다 이 빨리 달리고 싶어하는 내 마음을 잡는 게 훨씬 더 힘든 일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저도 가끔 그래가지고 부상 비스무리하게 당하고 좀 나중에 후회하고 막 그러거든요. 참 이거는 시간이 오래 지나야지 해결되는 문제 같습니다. 계속해서 이제 그런 것들도 수련하는 과정이라고 생각하시고 천천히 달리기 좀 노력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고은 이수연님께서는요. 완주 후 미식거림과 토할 것 같은 증상이 저도 있네요. 네, 달리면서 에너지젤과 이온음료를 너무 마셔서 그런가? 체력 부족인가 하고 있습니다 라고 하셨습니다. 요거는 제가 나중에 좀 이따가 질문에서 대답을 할 때 이수연님의 상황도 함께 좀 비슷한 부분이 있어서요. 좀 다른데 2가지 케이스거든요. 미스거리는 게 2가지로 볼 수 있는데 그 중에 다른 이슈입니다. 요것도 함께 좀 얘기를 드리도록 할 테니까요. 뒷부분까지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까 슈퍼챗 보내주신 제국님 유용한 정보 많이 들었습니다. 민트런 화이팅 하셨는데요. 너무 감사합니다. 자, 이전 러닝 라디오에도 댓글을 많이 달아주시는데 정말 많은 분이 달아주셨습니다. 정말로 많은 분이 달아주셨습니다. 그래서 한번 다신 분들 한번 쭉 일단 읽어보겠습니다. 해피러니님, 초록비다치님, 자유세님, 브랜던고님, 소나무님, 김범수님, 찐님, 괜찮았다 오케이님, 헤이팽수 돈두대님, 우버말리님, 타게노님, 프레시아세븐님, 세상 즐거운 아몬드님, 용용이님, 미라클모닝님, 베베니님, 동킴님, 달빛냥이님, 아임그레스님, 갈수도수님, 꼬맹이대장님, 하늘색님, 후아게님, 행님, 그리고 탱이님, 마라톤과 덩크도전님, 정진용님, 김희정님, 해바랑타롤님, 김진웅님, 엘사이창님, 광년이 친구님, 켈리스님, 장성호님 네, 이렇게 남겨주셨는데 더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그 뒤로도 댓글을 남겨주신 분들이 계실 수 있거든요. 잠시만요. 제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아이고, 더 계시는구나. 네, 고은 이수연님, 그리고 미셸님, 네, 그리고 아까 장성호님 얘기 들었거든요. 이렇게 또 추가로 글을 남겨주셨는데 모두들 감사합니다. 자, 헤이펭수 돈두대님께서는요. 저는 3달간의 한국 일정 마치고 일본으로 돌아왔어요. 다음에 들어가면 민티런님과 꼭 달려보고 싶어요 라고 하셨습니다. 다음에 오셨을 때는 저희 민티런 데이 꼭 한번 참석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프레시아 세븐님께서는요. 느리지만 제 속도를 잘 지키면서 편안하게 달려서 풀코스를 힘들지 않게 완주했다고 하셨습니다. 와, 예상 시간보다 30분 빨리 들어왔다고 하셨는데요. 너무 축하드립니다. 대단하십니다. 앞으로도 이렇게 또 컨트롤 잘 하시면서 즐겁게 달리기 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동김님께서는요, 44살이라 하셨고, 97kg에서 러닝을 시작했는데, 6개월이 지난 지금은 88kg. 많이 빼셨네요. 10kg 가까이 빼셨네요. 그리고 6분 후반대 페이스로 10K까지 달리기를 하고 계시다고 하셨고, 인간 승리 계속해서 하고 있는 중이라고 하셨습니다. 대단하십니다. 야, 이거 쉽지 않거든요. 10kg 빼는 거 생각만큼 쉽지 않습니다. 네, 대단하십니다. 앞으로도 꾸준히 하셔서 또 원하시는 뭐 체중이라든지 이런 것도 있을 텐데 꼭 달성하시고 달리기도 건강하게 이어나가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정진용님께서는 처음으로 20km LSD를 했는데 와, 20km가 달려지네요. 신기했습니다. 역시 2시간 타임투런 덕분에 잘 달렸습니다 라고 하셨습니다. 일단 타임투런 들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20km LSD 진짜 축하드립니다. 와, 20km LSD 했으면 이제 하프가 약간 눈앞에 보이죠? 슬슬 한번 달려볼까 하는 생각이 드실 건데 꾸준히 준비하셔가지고 하프도 다음 기회에 한번 달려보시는 것도 어떨까 이런 생각이 드네요. 네, 그리고 하늘새님께서는 부산 바다 마라톤 잘 달리고 왔다고 하셨고요. 네, 응원이 너무 좋았다고 얘기하셨습니다. 그리고 대회 중에서는 가장 저조한 기록이었지만 정말 즐거웠다고 달리기 하기 정말 잘했다라는 그런 얘기를 남겨주셨는데요. 너무 좋네요. 달리기가 뭐 별거 있나요? 뭐 물론 기록 보는 재미도 있긴 하지만 끝내고 났을 때 그 뭔가 마음이 채워지는 기분, 그런 기분들 때문에 우리가 달리기를 하는 거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결국엔 그게 가장 큰 달리기의 즐거움인 것 같아요. 자, 그리고 김희정님께서는요. 첫 번째 마라톤 참가하고 이제 서울 와서 러닝 라디오 들어요. 민티러님이 올려주신 5부작 영상이 무척 도움이 됐어요. 특히 마지막에 꼬린 지점에서 멈추지 않고 안으로 들어와야 된다는 말씀이 생각나더라고요 라고 하셨습니다. 네, 앞으로도 첫 번째 대회였다고 하셨는데 너무 축하드리고요. 완주하신 거 앞으로도 대회가 굉장히 많습니다. 마음에 드는 대회 찾아보시고 찾아가는 재미가 또 있거든요. 앞으로도 계속 마라톤 그리고 달리기 즐겁게 이어나가시길 바라고요. 자, 그리고 케일리스님께서요. 어제 출첵 2일차라고 체크해 주셨고 어제 LSD하고 저녁에 1시간 회복런 했습니다. 민티러님, 민티님 모두 응원합니다 라고 하셨는데요. 이렇게 출첵한 날짜를 기록하는 거 좋은 아이디어네요. 연속으로 며칠까지 하는지 체크해 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캐리스님께서는 출첵 2일차 하셨는데 물론 캐리스님 댓글 정말 많이 남기신 분이지만 일단 추석 체크는 이틀차 하셨는데요. 앞으로 계속 채워나가시면 좋겠습니다. 자, 아까 오늘 처음 인사 주신 랑스님 계셨습니다. 랑스님 지금 방송 듣고 계신가요? 네, 오늘 첫 번째 인사 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앞으로도 종종 이렇게 채팅창 혹은 댓글 통해서 인사 남겨주시고 저랑 그리고 다른 민티님들과 이야기 많이 나누면서 즐겁게 달리기 이어나가시면 좋겠습니다. 랑스님 한 번 더 너무 감사드리고요. 앞으로도 자주 이야기 드릴게요. 네, 그리고 또 다른 분들께서 인사 주셨습니다. 이근식님, 꼬맹이 대장님, 브랜던고님, 후하게님, 그리고 정아리님, 정아리님 아까 인사 주셨구나. 미리네님, AM326님, 바비나무님, 모비딩님, 하영다마 감귤농장님, 그리고 또 미래로님, 그리고 최준영님도 처음 인사 주신 것 같은데요. 그렇죠? 굿모닝입니다 라고 첫 인사 남겨주셨는데요. 최준영님 너무 반갑습니다. 앞으로도 자주 인사 주시고요. 저도 최준영님 보이면 자주 인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혜희 형님께서도 인사 주셨습니다. 자, 이 중에서요. 후하게님께서 주말에 춘천 첫 번째 풀코스 완주했습니다 라고 하셨습니다. 통증으로 시작했지만 부상 없이 완주할 수 있어서 기쁩니다 라고 하셨는데 사진 봤습니다. 네, 감동의 풀코스 레이스 사진 봤습니다. 너무 축하드리고요. 진짜 그 통증 때문에 진짜 고생하셨는데
그걸 다 이겨내시고 또 완주를 하셨어요. 그래서 진짜 저 너무너무 진짜 멋진 달리기를 하신 것 같고, 또 그런 달리기를 또 보여주셔가지고 감사합니다. 다른 분들도 아마 후아게님의 달리기를 보고 많이 또 생각을 하셨을 것 같아요. 네, 후아게님 한 번 더 축하드리고요. 앞으로도 행복하게 달리기 이어가시기 바랍니다. 네, 그리고 또 정하리님께서요. 이번 제맛대 10K 뛰는데 1시간 3분 46초 이 기록을 단축하고 싶네요. 실은 10여 년 전에 세운 기록인데 아직까지 깨어지지 않고 있어요. 라고 하셨습니다. 그럼 요번에는 한번 페이스메이커 분을 한번 적극적으로 활용해 보시면 어떨까 생각합니다. 이게 혼자서는 잘 안 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중반부 레이스까지도 꾸준하게 좀 치고 나가줘야 되는데 그게 잘 안 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페이스메이커 분을 적극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고, 만약에 페이스메이커가 잘 안 보인다든지 혹은 또 그렇다든 좀 페이스메이커 따라가기 좀 그렇다고 하시는 분은 이제 1시간 이내로 달리시는 다른 러너분들을 섭외하셔서 다음에, 이번엔 제만은 벌써 신청이 끝났으니까 섭외하셔가지고 달려보시면 그런 것도 괜찮습니다. 그분과 같이 함께 달리시면은 이게 사람이 힘들긴 한데요. 억지로 따라가면 또 되기는 해요. 어떻게 신기하게도. 물론 끝나고 나서 좀 힘들긴 하겠죠. 하지만은 어떻게든 그게 됩니다. 충분히 되거든요. 근데 혼자 사니까 좀 힘든 거니까 패매분이나 함께 나가시는 분이 있으면은 이런 분이랑 함께 달려보시면 이번에 꼭 달성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AM316님께서는요. 아침 운동 나올 때마다 에너지젤 먹고 나오는데 매일 먹는 건 안 좋겠죠? 라고 하셨습니다. 지금까지 매일 드셨는데 크게 문제가 없으셨다면 괜찮습니다. 뭐 끝나고 나서 막 배가 아프다든지 속이 꼬인다든지 혹은 뭐 약간 변비 같은 거 생긴 분도 간혹가다 계시는데 그런 경우라든지 뭐 약간 메스꺼움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없고 괜찮았다고 하신다면은 드셔도 괜찮습니다. 네, 근데 뭐 아침 운동마다 하나는 괜찮은데 근데 두세 개 먹는 건 좀 위험할 수 있고요. 그렇게 생각하셔도 될 것 같은데, 사실 장기적으로 본다면은 몇 킬로를 다니는지 제가 모르겠습니다만 장기적으로 본다면은 그래도 안 드시고 나오거나 좀 다른 거를 미리 드시고 조금 나오는 게 훨씬 더 건강에는 좋긴 하겠죠. 에너지 젤이 그래도 이렇게 뭔가 제조로 해서 만들어진 그런 보조적인 장치인 것이지 이게 메인이 될 수는 없거든요. 그래서 요거는 한번 주의하셔서 에너지젤 말고 내가 다른 거 먹을 수 있는 게 있나 한번 고민해 보시는 것도 좋은 방법일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또 해피러닝님께서요. 오늘 아침 러닝 라디오 알림이 안 왔어요. 라고 하셨습니다. 이상하다. 왜 그렇지? 저도 가끔 이게 그 유튜브 알림이 오다 안 하다 갈 때가 있거든요. 저도 이제 제 방송하면서도 켜놓고 있어요. 모니터링을 하기 위해서. 근데 이게 안 올 때가 간혹가다 있습니다. 이유는 잘 모르겠어요. 폰 바꿔야 되나 봐요. 폰 바꿔야 될 때가 되는데 이런 걸로 이제 좀 핑계를 삼으면 되겠죠. 네, 자 그리고요. 윈드워커님께서 좋아요 누르면서 출석합니다라고 하셨고요. 네, 그리고 후영재맘님께서요. 달리다가 페이스가 생각보다 안 나와서 달리기 앱은 당분간 끄고 뛰려고요 라고 하셨습니다. 네, 원하시는 대로 자기한테 가장 잘 맞는 방법을 찾으시는 게 최고인 것 같아요. 네, 그렇게 해서 즐겁게 달리기 하시면 되겠습니다. 잠시 후 1교차가 좀 점점 심해지는 날들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심혈관 질환에 대해서 얘기 드리겠습니다. 중요한 얘기니까 오늘 이야기도 계속 들어주세요. 자, 요즘 낮밤 기온차가 굉장히 큽니다. 특히 새벽 그리고 아침 기온 꽤 낮아지고 있죠. 그래도 아직까지 낮에는 좀 따뜻한 편이에요. 그래서 밖에 나갈 때 옷을 입으면 아침에는 좀 쌀쌀한데 낮에 되면은 더워가지고 벗어야 되고 이런 경우가 많습니다. 또 저녁 되면 또 추워지죠. 자, 이렇게 일교차가 커지게 되면은 감기라든지 혹은 이제 피부에도 질환이 생기는 분이 많아요. 또 건조증 같은 거 생기기도 하고, 그리고 정신적으로도 이런 일교차가 심할 때 우리가 우울증 같은 것들이 좀 커지기도 하고요. 이런 것들 때문에 좀 건강 같은 것들 여러분 특히나 가을에 잘 챙기셔야 됩니다. 자, 그런데 그 중에서도 굉장히 조심해야 될 게 바로 심혈관 질환입니다. 자, 실제로도 이제 최근 통계청 조사에서도요, 심혈관 질환이 암에 이어서 우리나라 사망 원인 2위를 차지했는데요. 심장마비죠. 쉽게 말하면. 네, 심장마비의 가장 큰 원인이라고 할 수 있는 급성 심근경색. 요 같은 경우에는요. 유난히도 특히 또 이게 환절기에 많이 발생한다고 합니다. 실제로 캐나다에서 연구한 연구에서도요. 대기 온도가 10도씩 내려갈 때마다 심근경색 발생률이 7%씩 7%뭐 크지 않네로 생각할 수 있는데 아닙니다. 이 심근경색의 7%는 무지막지하게 높은 수치입니다. 7% 증가가. 왜냐하면 이건 거의 진짜 생명하고 직결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10%가 차지하는 그 느낌은 굉장히 크거든요.
10% 7% 증가한다고 해요. 자, 그러면은 이렇게 기온차가 심할 때 심혈관 질환이 생기는 이유는 뭘까요? 가장 큰 이유는 혈관이 수축하기 때문입니다. 자, 그러면은 추워서 혈관이 수축한다? 그냥 그렇구나 생각할 수 있는데 왜 추우면 혈관이 수축할까요? 자, 그건 뭐냐면 우리 몸의 체온을 유지하기 위해서입니다. 혈관이 넓어져서 혈액이 많이 흐르게 되면 체온을 뺏기는 그런 경우가 많겠죠. 그래서 점점 추울 때 달리기를 하시거나 추운데 노출돼서 달리기를 하시거나 몸이 따뜻하지 않는 경우에는 혈관이 점점 수축이 됩니다. 점점 수축이 되면 어떻게 돼요? 퍼포먼스도 떨어지게 되고 그런 게 문제 생기겠죠. 자, 아무튼 뭐 그건 달리기 얘기인데 혈관이 좁아지게 되면 또 어떤 문제가 생기나요? 혈액은 그래도 움직여야 되죠. 심장이 막 내뿜습니다. 근데 혈관이 좁아져요. 그러면은 물리적으로 봤을 때 혈압이 상승하게 되겠죠. 자, 거기에다가 기온이 높아지게 되면서 혈액의 점도 같은 것도 높아집니다. 이제 수분 섭취가 좀 줄어들고 하게 되면서 점도도 높아지게 되고 호흡기 감염 같은 것들이 생기게 되면 이게 연관을 같이 약간 영향을 줘가지고 이런 급성 심근경색의 어떤 발생 위험도를 높이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 중에서 혹시 추운 날 갑자기 밖에 나갔을 때 달리기를 하러 나갔을 때 머리가 이렇게 띵한 경험, 이게 두통하고는 조금 다른데 머리가 띵한 경험 하신 분들 계실 겁니다. 그런 것들이 아주 좋은 예라고 할 수 있습니다. 혹은 뭐 코로 호흡을 하는데 코 안쪽을 통해서 찬바람이 들어오면서 머리 앞부분 쪽이 굉장히 찡하게 아픈 그런 경우 있죠. 그런 경우에도 혈관이 엄청나게 강하게 수축하거든요. 특히 이 비강적 코 안쪽에는 혈관이 바로 노출이 됐습니다. 그래서 코피가 잘 나는 이유도 그런 것 때문인데 그래서 겨울에 찬바람을 다이렉트로 쐬면서 코로 호흡을 하게 될 경우에 일부 이런 점막이 좀 많이 없고 약하신 분들의 경우에는 코피가 난다든지 아니면 그 코피까지는 아니지만 그래도 피가 이렇게 좀 그래도 콧물 흥 하면은 피가 나오는 경우 있죠. 그런 경우 혹은 여기 이제 머리 부분이 굉장히 아픈 그런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이런 분들은 호흡할 때 입이랑 같이 쓰셔야 돼요. 무조건 한쪽만 하는 거 좋은 건 아니고. 자, 아무튼 이런 것들이 이제 좋은 예라고 할 수 있는데 만약 여러분들이 추운 날씨에 좀 머리가 자주 아프거나 몸의 혈액순환이 잘 안 되는 것이 느껴진다거나 몸이 평소에도 늘 차갑거나 이런 분들이 계시다면 혈관 그리고 혈액에 문제가 있다는 거고요. 특히 일교차가 심할 때는 이런 문제가 좀 더 심해질 수 있으니까 더더욱더 조심하셔야 되겠습니다. 자, 이런 일교차는 사실 봄에도 동일하게 발생을 해요. 봄에도 춥죠, 굉장히. 네. 근데 이제 봄에도 그래서 보면 심장 관련되는 질환들이 크게 늘어나거든요. 그때도 일교차가 심하기도 하거니와 또 봄 같은 경우에는 이제 봄이다라고 하면서 야외 활동을 더 많이 하고 겨울 동안 운동 안 하던 사람들이 봄 돼서 갑자기 운동하고 막 등산 나가고 나들이 나가고 하면서 심장 문제가 많이 생겨서 나이가 드신 분들 중에서는 봄에 등산 갔다가 이제 심근경색이 오거나 문제 생기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우리가 겨울에도 꾸준하게 운동을 해줘야 되는 이유가 어떻게 보면 봄에 재밌게 놀기 위해서 겨울 동안 열심히 운동을 하셔야 돼요. 자, 그렇다면 이렇게 일교차가 심할 때 우리는 어떻게 달리기를 해야 될까요? 자, 우선은요, 체온 유지가 정말 중요하겠죠. 특히 제 경험상 머리 쪽은 확실히 체온을 좀 유지를 해주셔야 되고요. 그리고 손이나 발도 따뜻하게 하시는 게 좋습니다. 자, 저의 경우에는 머리를 가장 따뜻하게 좀 유지하려고 노력을 하는 편이고요. 그 다음으로 저는 목이 좀 약해요. 기관지가 엄청 약합니다. 그래서 목을 항상 따뜻하게 버프 같은 걸 써서 해주고요. 그 다음에 손발 그리고 가슴까지도 따뜻하게 해줍니다. 자, 발이나 다리는 외부에 좀 노출이 되고 춥다고 해도 그렇게 문제가 있는 거는 아니지만은 그래도 저 같은 경우에는 손발도 좀 따뜻하게 해주려고 노력하는 편이고요. 가슴 부분도 따뜻하게 해주시면은 좀 더 체온을 유지하는 데 도움이 많이 됩니다. 자, 그렇다고 해서 지금 이제 일교차가 심하긴 하지만 지금 당장 뭐 비닐을 쓰고 다닐 정도는 아니에요. 하지만 얇은 모자 정도는 쓰고 달리는 것도 좋고요. 제가 아까 소개했던 폴더블 모자 같은 것들을 접어서 들고 다니다가 찬바람이 많이 불 때는 그런 모자도 하나 쓰는 게 진짜 따뜻해지거든요. 그래서 그런 모자 쓰시고 달리는 것도 괜찮고요. 얇더라도 장갑은 하나 구매하셔가지고 들고 다니시는 것도 추천드립니다. 자, 그리고 발도 좀 쉽게 추워지거나 특히 여성분들 중에서는 이제 발이나 손이 차가운 분들 계세요. 그런 분들의 경우에는 러닝화도 너무 통기가 잘 되는 거 말고요. 고어텍스 소재로 만들어졌다든지 이런 러닝화들 하나 있으면은 내년 초봄까지는 좀 쏠쏠하게 쓰실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리고 달리기를 하러 나가기 전에 몸을 충분히 풀어주고 몸에서 열을 충분히 낸 후에 나가는 것도 아주 큰 도움이 되실 거예요. 그래서 달리기 전에 준비 운동을 집안에서 하시고요. 나가는 것도 아주 큰 도움이 되고요. 야외에서만큼 동작이 격렬한 준비 운동은 좀 못하겠지만 그래도 충분히 열을 내실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집 앞에서 달리기를 바로 시작하셔서 집 앞에서 달리기가 끝나도록 루트를 짠 다음에 들어오자마자 또 바로 스트레칭, 집안에서 스트레칭 하시거나 아파트라면 아파트 1층 현관에 들어오면 문이 닫혀서 바람이 안 불잖아요. 거기서 몸을 풀고 스트레칭 하시고 집으로 돌아오시는 것도 굉장히 좋은 방법입니다. 자, 이제 날씨가 점점 추워질 텐데요. 달리기를 할 때든 일상생활을 할 때든 나갔을 때 머리가 좀 띵한 기분이 든다, 약간 손발이 차갑다 이런 분들이라면 이제부터 보온 대책 잘 마련하시기 바라고요. 제가 날씨가 점점 추워질 때마다 유용한 아이템도 소개할 테니까 그런 것도 함께 보시면은 도움이 되실 것 같네요. 성희름님께서 채팅창에 글 남겨주셨습니다. 러닝 시작한 지 약 15개월 만에 첫 번째 풀코스 제마에 출전합니다. 우와, 축하드립니다. 와, 대단하십니다. 자, 목표는 싱글인데 와, 기록도 엄청 좋으시네요. 기록 싱글을 목표로 하시는데 후미그룹이라서 초반 병목이 걱정이에요. 팁이 있을까요? 라고 하셨습니다. 후미그룹에서 초반 병목 생기는 거는 우리 인력으로 어떻게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마음대로 할 수 없죠. 그래서 사실은 순응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자, 해법은 사실 하나밖에 없습니다. 처음에 천천히 달리시고요. 중반 이후부터 아마 좀 거리가 멀어지기 시작할 텐데 사람과 사람 사이 거리가 그때부터 승부를 보셔야 됩니다. 초반부터 약간 조금 어떻게든 해보려고 좀 빨리 달리잖아요. 그러면 후미그룹이면은 아무리 가셔도 초반에 아무리 가셔도 사람이 계속 있을 겁니다. 그러면 그 사람들 피해 다니고 정신적으로 스트레스 받고 혹시 이러다가 싱글 놓치는 게 아닐까 하는 그런 고민들 하고 하다 보면 에너지 소모가 급격하게 커지게 되고요. 중반 이후 넘어서부터는 아마도 정말 힘드시게 될 겁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한 10km까지는 그냥 평이하게 간다. 네, 그렇게 생각하시고 천천히 따라 붙고 정말 한 10km에서 15km 정도 지점되면 조금씩 거리가 조금씩 벌어지기 시작하거든요. 그때부터 승부를 본격적으로 보시는 게 어떨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모르겠습니다. 첫 번째 풀코스에 싱글 도전하신 건 좋은데 아무래도 후미그룹들은 그게 쉽지는 않아요. 그래서 너무 이걸 무조건 해야 된다라고 목표를 잡으시기보다는 이번에 안 되면 자, 다음번 또 다른 뭐 동마라든지 제마라든지 뭐 이런 춘마라든지 나갈 때 내가 선두 그룹에 갈 수 있는 정도 수준의 그런 성적이라도 만들자라고 생각하시고 하시면 조금 더 부담을 덜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는데요. 성희름님 우선 첫 번째 풀코스 도전하시는 거 응원 드리고요. 이번에 목표가 싱글이라고 하셨는데 그룹 때문에 실력은 되시는데 그룹이 뒤에 있다 보니까 조금 힘드실 것 같아요. 여러분 어렵겠지만 그래도 잘 도전하셔서 꼭 목표도 달성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달빛냥이님께서는요, 반갑니다. 반갑이라고 써주셨어요. 반갑습니다인데 아마 오타가 난 것 같은데 재밌습니다. 반갑습니다. 라고 인사 남겨주셨고요. 감사합니다. 테드윌리님께서도 인사 주셨고요. 럼미님께서는 넘어져서 지금 서해부 쪽이 아프다고 하셨습니다. 네, 휴식 잘 취하시고 빨리 나으시기 바랍니다. 훌리아님께서도 인사 주셨고요. 주한님께서도 인사 주셨습니다. 얼마 전에 그 엉덩이 쪽이 아프다고 얘기해 주셨는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저번에 자세히 조언해 주신 덕분에 이상근 치료로 침 맞고 있습니다. 이상근 맞군요. 네, 이상근 치료로 침 맞고 있습니다. 빠르게 좋아지진 않을 것 같아요. 네, 오래 걸립니다. 스트레칭도 골반 엉덩이 중심으로 하고 있는데 얼른 좋아지면 좋겠어요. 설명해 주시고 조언해 주시는 민티님들과 민티러님 정말 감사합니다. 라고 하셨습니다. 이상근이 이제 엉덩이 근육 중에서도 안쪽에 있습니다. 약간 안쪽에 있고 신경하고도 연결이 좀 돼 있는, 연결보다는 근처에 있기도 하고요. 그래서 이런 거는 좀 시간이 오래 걸리기 때문에 그냥 마음가짐을 좀 천천히 가야겠구나. 달리기도 그동안은 내가 좀 여유 있게 해야겠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좀 마음 편하게 치료를 받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주아님 치료 잘 받으셔서 나중에 또 즐겁게 달리기 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윈드워커님께서는요, 머리 앞쪽 통증 지금 제가 겪고 있네요. 춘천 마라톤 날 저녁부터 쭉 있었어요. 그런데 어제는 진통제를 먹고 잤는데 지금은 통증은 있는데 어제만큼은 아니네요 하셨습니다. 두통에는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습니다. 저도 한때 편두통과 기타 두통으로 인해서 엄청나게 고생을 했던 사람인데 지금은 많이 좋아졌어요. 요거는 이제 아까 제가 얘기 드렸던 그 이유일 수도 있고 다른 이유일 수도 있거든요. 또 다음에 좀 구체적으로 한번 댓글을 남겨주시거나 하면은 저도 한번 제 경험을 기반으로 같을지는 모르겠지만 얘기를 한번 드릴 수 있다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구독자님 질문 잠시 뒤에 또 얘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구독자님 질문 두 가지인데요. 하나는 공복에 달리기를 하면 토가 나오는 거 질문 주셨고요. 두 번째는 러닝 워치에 대해서 질문 주셨는데 잠시 뒤에 얘기 드리겠습니다. 베란다 토킹기님께서도 굿모닝입니다. 인사 주셨네요. 반갑습니다. 네, 구독자님께서 질문 주셨는데요. 가나다님께서 질문 주셨습니다. 공복에 달리기를 하면은 바로 토가 나오려고 하는데 호흡 문제일까요? 아니면 체력이 안 좋기는 한데 1km만 뛰어도 토가 나와서 너무 힘들어요 라고 이렇게 글을 남겨주셨습니다. 정말 굉장히 속상하실 것 같아요. 달리기 하는데 1km면 그렇게 뭐 엄청 먼 거리는 아닌데 그거 뛰었을 때 막 계속 구토 증상이 나오고 하면 너무 힘들거든요. 자,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좀 저의 생각 좀 얘기 드리겠습니다. 보통 우리가 달리기를 하고 나서 구토를 하는 기분이 든다, 뭐 실제로 구토를 한다, 이런 경우는 소화에 쓰이는 혈액이 운동하는 근육으로 쏠리게 되면서 소화가 제대로 되지 않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소화장애가 생기기 때문입니다. 소화를 할 때 혈액이 필요하거든요. 근데 운동을 하느라고 혈액이 전부 다 그쪽으로 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화를 제대로 못 시켜서 이게 장애가 생기는 겁니다. 자, 이렇게 소화장애가 생긴 상태에서 뱃속에 뭔가 음식물이 있잖아요. 그러면은 탈이 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 몸은 우리 몸 안에 있는 음식물들을 밖으로 꺼내려고 합니다. 상한 음식을 먹었을 때 토하려고 하는 기분이 드는 것도 딴 게 아니라 우리 몸이 이 상한 음식을 밖으로 꺼내려고 하는 그런 긍정적인 작용이거든요. 그리고 이런 달리기 같은 경우도 소화장애가 생기면 실제로 달리기를 하다가 구토를 하는 분들도 계십니다. 그래서 식사를 하고 나서도 일정 시간이 지난 후에 달리기를 하라고 얘기를 많이 드리죠. 자, 그리고 때로는요, 반대의 경우. 자, 근육으로 가야 될 혈액이 소화기관에 많이 쏠리게 되면서 운동 퍼포먼스가 떨어지는데 정신력으로 치고 나가다가 근육 같은 것들에 경련이 오거나 막 근육이 아프거나 이런 경우도 생깁니다. 어쨌든 혈액은 양이 한정되어 있는데 이것들이 너무 한쪽으로 쏠리게 되면서 문제가 생기거나 한 곳에서 부족한 문제가 생기게 되는 거죠. 자, 그리고 혈액은 머리로도 가야 돼요. 우리 두뇌가 굉장히 많은 에너지와 산소를 소모하는데 거기로 갈 혈액이 부족하게 되면서 산소가 많이 못 가게 되니까 현기증을 느끼는 그런 경우도 많습니다. 자, 그런데요, 제가 방금 얘기 드린 거는 먹고 나서의 문제잖아요. 근데 질문 주신 분의 경우에는 공복 상태에서 달리기를 하셨다고 해요. 자, 공복인데도 불구하고 구토를 하려는 기분이 들었다고 했는데요. 자, 이런 경우는 어떤 경우냐? 오히려 혈당이 너무 낮아서 생긴 문제일 가능성이 굉장히 큽니다. 간단히 말하자면 에너지의 부족입니다. 자, 이때 느끼는 구토감이라는 거는 많이 먹었을 때하고는 조금 다르다고 볼 수 있는데요. 혈당이 낮아지게 되면서 약간 저혈당 증세가 조금씩 나타나기 시작해요. 그러면서 메스꺼움과 어지러움이 느껴지고 이 메스꺼움이 좀 커지다 보면은 구토를 하려고 하는 그런 느낌, 우웩우웩 하는 그런 느낌 있죠. 그런 느낌들이 들고 때로는 어지럼증까지 생기면서 더 토하고 싶은 마음이 생기기도 합니다. 자, 그래서요, 지금 질문 주신 가나다님의 상황에서는 공복 달리기를 좀 중단하시고요. 달리기 1시간 전이나 2시간 전에 뭐라도 먹고 달리시는 게 좋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우리가 1시간, 2시간 전에 뭔가 챙겨 먹는 게 쉽지 않은 분들이 계십니다. 퇴근하자마자 바로 달리기 하시는 분,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바로 달리기를 하셔야 되는 분들, 이런 분들 계실 텐데, 그러면은 달리기 직전에 먹는 것 중에서 좀 우리가 부담 없이 먹는 것들이 챙기는 게 좋겠죠. 자, 그런 경우에 제가 늘 추천드리는 음식이 있는데 바로 오트밀입니다. 오트밀은 뭐 저 같은 경우는 거의 먹고 바로 달려도 크게 지장이 없을 정도로 좀 속에 부담이 적은 편이고요. 그래도 한 30분 정도 전에 드셔도 크게 부담은 없어요. 그리고 지속적으로 적정한 탄수화물 그리고 에너지를 공급해주면서 구토 증세 같은 것도 좀 막아줄 수 있습니다. 근데 혹은 이렇게 오트밀을 먹기가 좀 그렇다라고 한다면은 달리기 30분 전에 파워젤 같은 거나 하여튼 이런 것들 하나 드시고 달리는 거, 혹은 바나나 같은 거 있죠? 그런 것들, 바나나가 훨씬 낫겠네요. 이런 것도 드시고 달리는 것도 방법입니다. 속이 든든해지는 건 아니지만 혈당 문제는 조금 줄여줄 수 있고요. 바나나 같은 경우라면은 약간 속이 든든하게도 달리기를 하실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뭔가 먹었을 때도 구토 증상이 나올 수도 있는데요. 일단 적응을 못한 경우일 수도 있어요. 공복 상태에서 달리기가 습관처럼 된 분이라면은 어느 정도는 뭐 괜찮을지 모르겠지만 하신 지 얼마 안 되셨다 그러면은 적응의 문제일 수도 있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을 수 있는데요. 혹은 또 정말로 몸에 이상이 있는 경우도 있을 수 있어요. 몸에 뭔가 이상 증세가 있어서 그런 경우도 있으니까 그런 것들 걱정된다면 꼭 병원에 한번 가보시는 게 좋겠고요. 아까 이제 고은 이수연님께서 채팅창을 통해서 질문 주셨는데, 고은 이수연님 같은 경우에는 달리기 전에
파워젤을 먹고 달리는데 그런 속이 미스거리고 토할 것 같은 느낌이 든다고 하셨거든요. 자, 그런 경우는 어떤 경우냐? 제가 방금 얘기 드렸던 것 중에 앞쪽에서 설명드렸던 거 있죠. 파워젤은 생각해 보세요. 파워젤은 굉장히 작은 용량과 가벼운 그런 용량으로, 작은 용량으로 굉장히 높은 수준의 칼로리와 에너지를 공급해 주기 위해서 특별하게 만들어진 제품입니다. 정말 탄수화물을 꼭꼭 눌러 담은 거죠. 자, 그런데 이런 것들 드셨어요. 그럼 속에 들어가요. 흡수가 쭉 되려고 하겠죠? 근데 어떻겠어요? 압축이 많이 되어 있는 음식이니까 좀 더 그러니까 위나 장 같은 데서 이걸 흡수하기 위해서는 굉장히 에너지가 많이 필요하고 좀 자극이 되고 부담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 파워제 드실 때 물이랑 꼭 같이 드세요라는 설명 같은 것들이 적혀 있는 이유가 그런 거거든요. 잘못하면 위장 장애 혹은 이제 소화 장애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파워젤 먹고. 그래서 아까 질문 주신 분의 경우에는 고은 이수연님의 경우에는 아무래도 달리기 직전에 먹었던 파워젤이 오히려 이런 소화 장애를 일으키는 경우일 수 있어요. 자, 그래서 그리고 이온 음료도 중간에 드셨다고 했는데 이온 음료도 어떤 걸 드시는지 모르겠지만 이온 음료도 안에 당이 들어있는 제품들이 많습니다. 예, 전해질뿐만 아니라 당이 많이 들어있어요. 그런 것들의 경우엔 또 급격하게 순간적으로 많은, 게다가 액체 상태이기 때문에 흡수도 빠르겠죠. 급격하게 당이 순식간에 들어가게 되면서 이게 이제 장이 그 소화기관에서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에라면 한다면은 좀 천천히 들어가는 음식을 드시거나 아니면 물이랑 파워젤을 꼭 같이 드시고 나가시거나 이렇게 조금 섞어 주시는 걸 제가 추천드립니다. 너무 압축된 걸 한 번에 넣으시면 문제가 생길 수 있으니까요. 아니면 제가 얘기했던 오트밀이나 바나나라든지 이런 것들 조금 부담 없는 것들 드시고 달리는 것도 방법일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제 뛰면서 여러 가지 이유로 많이 먹어서 토하기도 하고 아예 안 먹고 달려서 토하기도 하고 굉장히 복잡한데 뭐든지 적당한 게 최고라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몸에 맞는 방법들은 찾아보시고요. 혹시나 더 난 좀 이런데요 라고 궁금하신 분들이 계시면 또 댓글로 남겨주시면 제가 다음에 계속해서 얘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또 다른 질문이 있습니다. 매드님께서 주신 질문인데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주제랑 맞지 않은 질문이긴 한데 스마트워치를 러닝용으로 사용하는 게 나을까요? 아니면 가민 포러너 같은 전문 러닝워치를 사용하는 게 나을까요? 갤럭시 워치를 사용 중이긴 한데 어떤 장단점과 특징이 있는지 몰라서 선택 결정을 못 내리고 있습니다. 가민 포러너 같은 운동 전문 워치가 낫다면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라고 질문 주셨습니다. 자, 굉장히 많은 분들께서 저한테 질문 주시는 부분입니다. 자, 요즘 스마트워치도 사실 달리기 관련된 기능들이 과거에 비해서는 굉장히 많이 발전을 했어요. 제가 초창기 때 갤럭시 워치나 애플 워치 같은 거 쓸 때는 진짜 달리기 기능이 그냥 달아만 놨다, 너는 놨다, 너는 드릴게, 뭐 요 정도 수준이었습니다. 정말 기가 차는 그런 이런 얘기하면 좀 죄송한데 기가 차고 진짜 그런 것들 많았어요. 왜 이렇게 만들었지 싶은 그런 것들이 많았는데 최근에는 그래도 상당히 뭐 스마트워치도 달리기 관련된 기능들 굉장히 잘 나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전문 러닝워치들이 더 많이 팔리고 있고 러너들 사이에서는 그런 분들이 더 많이 전문 러닝워치를 많이 사용을 하시죠. 둘에는 어떤 특징이 있는지 어떤 기기를 쓰면 좋을지 좀 간단하게 얘기 드릴게요. 자, 우선 스마트워치는 말 그대로 다양한 기능을 가진 제품입니다. 스마트워치는요, 종합적인 제품이라고 보시면 돼요. 특출나게 어떤 부분이 월등하게 뛰어난 제품이 아니라 굉장히 다기능성 제품이라고 생각하셔야 되지 특정 기능이 너무 딴 전문적인 기기랑 비교해서 떨어진다라고 불만 가질 건 아니에요. 왜냐하면은 다른 기능들은 훨씬 더 좋으니까. 그래서 특정 기능이 엄청 뛰어나진 않지만 대부분 평균 이상의 수준을 지금은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아주 디테일하게 뭔가 정보가 필요하다거나 딥하게 훈련을 하는 분이 아니라면 사실 스마트워치로도 충분하세요. 뭐 이런 경우에는 뭐 스마트워치에다 앱을 설치하고 뭐 음악 서비스도 엄청나게 많이 사용 가능하고 여러 가지 그런 것도 쓸 수 있죠. 게다가 뭐 스트라바 같은 앱도 있습니다. 스트라바 앱을 거기 워치에다가 설치해 가지고 달리기 전문 워치처럼 쓰실 수도 있어요. 자, 하지만 단점도 존재합니다. 일단 다기능성 제품이다 보니까 여러 가지가 막 프로세스가 돌아가고 있어요. 그래서 배터리 시간이 아주 짧습니다. 스마트워치 자체가 원래 러닝 전문 워치보다는 사용 시간이 짧을 수밖에 없잖아요. 근데 러닝을 위해서 막 GPS도 쓰고 이것저것 쓰다 보면 배터리가 정말 쭉쭉쭉 닳죠. 엄청나게 빨리 닳습니다. 그리고 러닝을 위한 기능이 많이 좋아졌기는 합니다만 하지만 확실히 러닝 전문 워치보다는 뭔가 써보면 디테일한 부분에서의 계측이나 이런 것들이 좀 부족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게 이건데
조작 체계가 러닝을 위해서 맞춰져 있진 않아요. 얘기 드린 것처럼 스마트워치는 다기능성 제품이기 때문에 일상에서 다양한 기능들을 쓸 수 있도록 만들어졌습니다. 그래서 조작 인터페이스가 달리기에 좀 맞춰졌다는 느낌이 아니죠. 그러다 보니까 반대로 달리기 할 때는 이 조작 인터페이스가 상당히 조금 힘듭니다. 조작하기가. 가장 예를 많이 들고 제가 가장 중요하게 얘기하는 것 중 하나가 터치 스크린입니다. 많은 러너분들이요, 터치를 통해서 워치를 조작하는 거를 아주 싫어합니다. 특히 해외 쪽 반응 보면 아주 그냥 극혐한다 정도 수준으로 굉장히 싫어합니다. 전통적인 버튼형 방식으로 조작하는 걸 굉장히 좋아하는데요. 사실 저도 달리기를 하면서 느끼는 건데, 터치로 조작을 해야 된다 이러면은 정말 추운 겨울에 장갑을 벗어야 되고요. 정교한 조작도 좀 힘들고, 그 다음에 뭐 물이 흘렀다든지 땀이 많이 흘렀다든지 손가락에 땀이 묻었다든지 이럴 때 조작이 좀 잘 안 되고 짜증납니다. 뛰면서 얼마나 이거 지금 0.001초를 막 다루잖아요. 근데 이게 조작이 안 되면 진짜 짜증나거든요. 여러분들 뛰다가 운동 다 했다 멈춰 해가 멈춘 다음에 화면을 눌렀어요. 근데 정지가 안 돼. 그럼 어떤 생각 드세요? 나 지금 평균 페이스 떨어지겠네 이런 생각이 들잖아요. 저는 그런 생각 들거든요. 엄청 짜증나거든요. 그래서 버튼은 사실 많을수록 좋습니다. 요거는 굉장히 저는 개인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라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스마트워치는 그런 게 잘 안 되죠. 반면에 러닝 전문 워치 같은 경우에는요, 가볍고 배터리도 오래 가고 달리기를 위한 기능 같은 것들이 굉장히 충실합니다. 특히 상급 모델로 가면은 장거리 러닝을 위한 다양한 기능들이 존재하는데, 이거는 스마트워치로는 따라갈 수 없는 그런 부분이죠. 그리고 아까 얘기드렸던 물리 버튼이 다수 존재하고 모든 동작들을 물리 버튼만으로도 조작이 가능하기 때문에 어떤 환경에서도 손쉽고 빠르게 운동 관련되어 있는 기능들을 그리고 정확하게 컨트롤하는 게 가능해요. 자, 다만 러닝 전문 워치는 러닝과 관련된 기능을 제외한 나머지는 절대로 기대하시면 안 됩니다. 막 광고는 할 거예요. 광고는 뭐 무슨 자기들이는 스토어를 통해서 뭘 설치하고 뭐 어쩌고 저쩌고 얘기할 텐데 기대를 절대 하지 마세요. 아예 기대를 안 하는 게 맞고, 저는 러닝워치들이 거기다 시간 안 썼으면 좋겠어요. 그냥 그 시간에 러닝과 관련되는 기능에다가 좀 더 투자를 하시면 어떨까 생각을 할 정도로 그거는 기대할 거리가 전혀 아닙니다. 특히 스마트워치랑 관련된 기능은 전무하다고 보셔도 되고요. 오히려 사용하기가 더 불편합니다. 쓰다가 아마 짜증나서 안 쓰시게 될 거예요. 그냥 알림 기능만 있는 시계라고 생각하는 게 마음이 편합니다. 자, 그러니까 우리가 스마트워치냐 아니 러닝 전문 워치냐를 선택하는 기준은 딱 하나예요. 러닝이 여러분들의 삶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얼마나 크느냐입니다. 만약 러닝이 차지하는 비중이 다른 취미생활이나 혹은 뭐 다른 편의 기능들 이런 것들보다 월등히 크다라고 한다면, 즉 달리기를 위해서 여러분이 다른 것들을 희생할 수 있다. 나는 달리기를 위해서라면 내 개인적인 휴식 시간도 없어도 괜찮아 라고 하실 수 있는 정도의 분들이라고 한다면은 러닝워치로 가시면 돼요. 반대로 러닝은 그냥 취미생활의 일부일 뿐이고 건강을 위한 보조적인 활동이다, 나는 다른 삶도 중요하다 라고 한다면은 스마트워치로 가셔도 충분합니다. 요즘 잘 나옵니다. 자, 그런데 제가 이런 얘기를 100번, 1000번, 10,000번 해도요, 절대 소용없는 게 있습니다. 써보고 싶으니까. 자, 그래서 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달리기를 하신다면 한 번 정도는 러닝워치 써보시는 거 추천드립니다. 건강에 대한 기능들, 뭐 예를 들어서 수면이라든가 뭐 심박수 측정 이런 것들은 러닝워치도 뭐 기본적으로 좀 지원을 하기 때문에 스마트워치 못 쓴다고 해서 뭐 아주 불편한 정도는 아니거든요. 게다가 러닝워치를 살까 말까 고민을 일단 했다, 막 검색도 해봤다, 그랬다면은 자, 이걸 안 산다. 자, 그러면은 잠잘 때도 생각나실 겁니다. 계속 생각이 나요. 그리고 가끔 달리기를 했는데 뭔가 기록이 이상하다 싶으면 에이, 그냥 전문 워치를 살 걸 그랬나, 이거 스마트워치 제대로 되지도 않네, 뭐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고, 뭔가 기록이 좀 잘 안 나왔다 싶으면 말도 안 되지만 이게 시계 때문이다라는 그런 생각을 하기도 하거든요. 왜냐면 제가 딱 그랬어요. 제가 갤럭시 워치나 애플 워치 같은 쓰면서 뭔가 이상하면 이게 다 스마트워치 때문이야. 그냥 역시 전문 워치를 써야 돼. 뭐 이런 생각 했어요. 그 전에 제가 가민을 썼단 말이에요. 가민 쓸 때는 안 그랬는데 막 이런 얘기를 생각이 막 듭니다. 그래서 그런 생각이 드셨다면 일단은 한 번은 써보시는 거 추천드립니다. 지금 질문 주신 분께서 갤럭시 워치를 사용 중이라고 하셨는데요. 그렇다면은 가격대를 봤을 때요, 코러스 페이스 3로 가시거나 아니면 돈을 조금 더 쓰실 수 있다면은 포러너 한 265 정도 중 하나를 선택하시면은 딱 체험하기엔 좋으실 것 같아요.
네. 아, 맞다. 참 아까 제가 처음에 그 얘기 드렸잖아요. 방송 시작할 때 얘기 드린 것처럼 미국 시간으로 2024년 10월 31일에 코러스에서 또 새로운 기기가 발표된다고 하니까 그때까지 기다렸다가 선택하시는 것도 좋은 방법일 것 같네요. 네, 지금 7시 15분 지나고 있습니다. 오늘 방송 여기까지 또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 사이에 또 자유세님, 지니님, 정현님, 그리고 피키아서님, 그리고 길장님, 네, 아내몰래 주식님 이렇게 또 인사 주셨는데요. 모두들 반갑습니다. 자, 오늘도 이제 소중한 시간 러닝 라디오 들어주시고 함께 해주신 우리 민티 여러분들 너무 감사합니다. 저는 내일 아침 수요일 아침 6시에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요즘 조금 한 2, 3분 정도 일찍 시작하거든요. 미리 와서 방송 들어주시면 좋겠어요. 자, 그럼 저는 이만 인사드리고요. 내일 뵙겠습니다. 지금까지 민티런 러닝 라디오였습니다. 여러분 댓글 많이 남겨주세요. 저도 댓글 다 읽어보고 답글 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바이바이. 내일 뵐게요.